예, 기다리는 분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논어,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어요. 10몇 년 전에 논어를 강의하면서 느낀 건, 그때가 제가 그 40이 되기 전이었어요. 40살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늙었다. 공부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의하는 건 너무 늙은 것 같다. 논어는 사실 아주 많은 뭐 책들도 있고 해설도 돼 있고 정말 많아요. 정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답답했냐면은 왜 이렇게 아주 그 많은 분들 누구부터 출발하냐면 주자란 분은 주자하게 돼가지고 그죠? 주자하게 돼가지고 주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 그런 선생님부터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논어를 많이 강의하시는데 포인트를 놓치시는 건 아닌가? 포인트를 놓치시는 거 아닌가? 그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공자님에 대해서 논어는 공자님의 말씀인데 공자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한 거 아닌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보면은 공자님이 그때는 공자님 시대의 책은 죽편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엮어서 종이가 아니고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죽편이 터질 만큼 역을 읽으셨다고 나오거든요. 역을 읽었다고 나오세요. 역을 읽었다고 나오시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시간은 집어넣는 분을 좀 봤어요. 시간 분명히 그러니까 공자님의 일대기를 그렸기 때문에 시간을 집어넣는 걸 봤지만 이런 것도 많이 간과하신다. 그 다음에 시대도 간과한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왜? 물론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 해석이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많은 해석 중에 저의 해석도 해석인데 저의 해석은 이걸 집어넣었다. 공자님이 어떤 공부를 하셨다. 어떤 데 관심이 있으셨고 공자님의 베이스적인 사상이 어떤 건지 일단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역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다? 명리학. 이게 명리입니다. 실제 명리학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사서삼경 다 떼고요. 앞에 그러니까 뭐 소학, 대학, 논어명자 다 떼고 사서삼경 다 떼고 사서삼경의 제일 마지막이 역경인데 역경 떼고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명리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명리학이 되려면 옛날에는 사서삼경 그죠? 사서삼경 다 떼야 돼요. 현대에는 플러스에서 과학 플러스 IT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명리학을 하려면 사실은 누군가의 사주를 봐주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야죠. 과학, 경제, 그죠? 다 들어가야죠. 요즘 창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창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공부들이 모두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 베이스적인 공부는 돼 있는 상태에서 명리학자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사주 몇 번 공부했다고 난 명리학자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과연 명리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뭔가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봐요. 명리학을 실제로 하려면 세상 공부, 그죠? 그러니까 사서삼경부터 세상 공부가 더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시니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제가 사주만 가르쳐 드릴 게 아니고 이 세상 공부를 좀 시켜드리면 어떨까?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논어를 해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논어를 공부하려면 이제 공자님 이전 시대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이 살던 시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자님이 그 이후 시대도 좀 알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논어를 현대에 적용시키려면 현대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이게 분명히 한자다 보니까 한문에, 그러니까 이름하여 고문, 한문 문장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한문에도 규칙성이 있죠. 문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논어를 되게 쉽게 공부했다고 봐요. 왜 쉽게 공부를 했냐면 쉽게 알려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논어를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쉽게 알려주셨어요. 그 대만 교수님이신데, 대만 교수님이 그냥 보는 법을 쉽게 알려주시고, 문장을 읽는 방법은 그 교수님 덕분에 좀 쉬워졌고, 제가 그래서 뭐 논어 문장뿐만 아니라 고문들에서 사주명리에 관한 이런 부분, 역경에 관한 부분을 찾으려고 그 한문책들을 많이 뒤지다 보니까 그런 걸, 뭐 그렇다고 제가 한문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하고 쓸 줄 아는 한문 없습니다. 옥편 보고 찾아야지. 기억하는 한문은 없습니다. 근데 읽기는 한다. 그래서 그 읽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시대상도 알려드리고, 글 자체의 뜻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좀 더 뭐 이런 해석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맛부터 보셔야 되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이 편입니다. 학이. 배울 학자에, 그러니까 저 이자가 아주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많은,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자왈, 그러니까 왈은 말씀하시길, 이런 뜻이에요. 누가 말씀하시길인데, 자는, 글자는 아들 자를 쓰지만 저 그냥 자자만 써서 지칭하는 건, 논어에서 자자만 써서 지칭하는 분은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뜻이에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많이 들어온 거죠.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실제 뭐 이런 거,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역호라, 이런 걸 토라고 하는데, 원래 한문에는 없죠, 그죠? 토를, 그러니까 한문하고 한글이 다른데, 한국에서 이 한문 문장을 읽으려다 보니까 이런 토를 다는데, 저는 토는 다 빼겠습니다. 토는 빼고,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이게 이 보면 이자가 말열입니다. 배우고, 시는 때에 맞게 습, 익히면 여기 또한이에요. 여기 또한, 얘는 열은 여기 보시면은 기쁠열이에요.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때에 맞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냥 뭐 내용만 보면 그냥 때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걸 뭐 시간이 날 때 익히면 익힌다는 게 언제 익히느냐, 그죠? 분명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쁘다고 하는데 과연 또 이게 기쁜가, 과연 기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빠트린 게 있어요. 뭘 빠트렸냐면, 공자님 말씀하시는 이 학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뭔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뭔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학은 여기에 들어있는 학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학. 어떤 학이냐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는 많이 드렸습니다. 주역을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주명리학을 설명드리면서, 사주명리학이 변화의 학문이다. 변화의 학문이다. 어떤 변화의 학문이냐? 불력하고, 변역하고, 간역하는 변화의 학문이다. 이 세 가지는 다 변화예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하는 학문이 역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불력은 뭐냐면 변화의 틀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틀. 변화의 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사람을 보면 사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기 때는 보면 누가 봐도 아기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주 큰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추고 그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죽고 이 틀이 불력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틀이 고정되어 있다. 세상 만물은. 그죠? 그러니까 식물을 봐도 어떻습니까?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새싹이 나서 어떤 나무를 이루든지 풀을 이루든지 꽃을 피우든지 하고 그 다음에 시들든지 몇 년을 살든지 하다가 결국 죽으면 다시 그 씨에서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불력이에요. 또 두 번째 변역은 뭐냐면 음양의 변화,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에 따라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뭐다? 해 뜨고 해지고가 있고 밤낮이 있고 그죠? 추나 추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사주명리학에서는 60년 주기죠. 60년 주기가 있고 이런 변화가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 이게 음양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음양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게 변역이라는 거예요. 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습의 부분, 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역은 뭐냐면 인식의 변화, 기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학습, 인식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이 막 쓰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들 한 10개월도 안 된 애기도 스마트폰 요즘 쓰고 있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인터넷 강의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 강의를 했어요.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랭귀지, 언어도 강의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때때로 뭐가 나온다? 배울 게 나온다. 익힐 게 나온다. 때때로 익힐 게 나와요.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익힐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는 이제 AI 나오죠? 그죠? 그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애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뭐 강한다 했습니까? 코딩 교육.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배우는 프로그래밍을 지금은 누구나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면 처음에 카카오톡 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문자는 편한데 카카오톡은 정말 어려워.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죠? 해보면 어떻다?
해보면 인식이 생겨서 이제 알게 돼서 기본이 생겨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더라. 이게 변역입니다. 간역입니다. 이게 간역이에요. 간역이라는 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간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 지금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노가 막 나오고 나노보다 더한 게 막 나오잖아요. 나노보다 더한 게 막 나오는데 예전에는 마이크로도 힘들었고 그전에는 만 단위도 어렵고 그전에는 100단위도 어렵고 그다음에는 1000단위도 어렵다고요. 계속 1000 쓰다 보니까 만 아무것도 아니고 만 쓰다 보니까 마이크로 아무것도 아니고 마이크로 쓰다 보니까 나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 인간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배우게 되더라. 인간들은 쉽게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문명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누적되고 문명이 누적되면서 발전을 이루고, 그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부분이 간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시는 공자님이 무슨 말을 했다? 배우고 뭐를 배운다? 기본을 배우고 살아가다가 때에 맞게 신문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카카오톡 쓰면서 안 기뻤습니까? 저는 엄청 기뻤는데, 그죠? 문자 메시지 돈 내고 쓰다가 카카오톡 공짜로 쓰니까 정말 기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음성통화도 외국 나가면은, 국제전화비 정말 비쌌죠. 그런데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요즘 하면은 돈 하나도 안 비싸요. 아이폰, 페이스타임 하니까 화상 막 되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그 돈 엄청 줘야 되는데. 그죠? 기술의 발달이, 어떻더라? 기술의 발달이 가격도 낮추지만, 인간이 때때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익힌다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학이시습지 불력열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의 역학의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면,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쉽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공자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논어가 몇천 년 전에 나온 이 논어가 누가 어떻게 해석한들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사실은 끝인 거예요. 사실은 끝이죠. 근데 공자님이 주목하신 학문과 그 학문에 그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 베이스,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초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면서 언어 배우고 몇 가지 좀 배워놓으면, 그죠? 글자 정도는 알아야지 카카오톡 쓰는 거잖아요. 글자 정도는 알아야지. 한글 정도는 알아야지. 배워놓으면 카카오톡 나오면 때에 맞춰서 익혀서 쓰면 된다. 그죠?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배달 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배달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제가 정말 이게 어릴 때 열심히 중국집을 뛰어가요. 우리 집 메뉴를 전달받아가지고 중국집 뛰어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 어딘데 짜장면 몇 그릇, 짬뽕 몇 그릇, 우동 몇 그릇, 탕수육 큰 거 몇 개,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러고 열심히 뛰어왔어요. 열심히 뛰어왔어요. 그러면 이따 보면 자전거 타고 배달 오세요.
좀 지나니까 뭘로 했다? 전화로 했다, 전화로. 지금은 뭘로 한다? 대민으로 하더라. 뭐 다른 거 쿠팡 이츠도 있고요. 다른 것도 많죠. 예, 이렇게 하더라. 때때로 익혀서 하는 거죠. 때때로 익혀서. 옛날에는 뛰어가야지 배달할 수 있었고, 그죠? 뛰어가야지 배달할 수 있고, 이것도 뛰어가서 배달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만 먹는데, 이 집 배달도 해줘요? 해가지고 배달시켜 먹는 집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좀 있으니까 전화가 생겨서, 그죠? 전화가 생겨서, 전화로 막 배달하고, 좀 지나니까, 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죠? 사실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저 사이에 똑똑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로 왔다? 이제 앱으로 왔다, 앱으로. 앱 사용법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짜장면을 시킬 수 있다. 때때로 익히면 기쁘잖아요. 뛰어가서 먹어야 될 걸 배달시켜 먹는 걸 가만 앉아서 먹는데, 이게 때에 맞춰 익힌다는 겁니다. 예,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글, 수학, 과학, 영어, 베이스 지식을 배우고, 때에 맞춰서 컴퓨터,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등등등등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저는 기쁜데. 대부분의 질문이, 그러면 기쁜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기쁜 거야? 당신 기뻐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쁩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편한데? 이 기쁘다는 데는 뭐 편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겠죠.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하기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제 하기 제가 풀어 쓴 거는 이거네요. 말과 글을 배워서 새로 나오는 신문물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해석도 해 보시고 하세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좀 이게 글을 해석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갈지자의 해석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갈지자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자 엄청 나오고요. 어조사 호자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자도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저런 거를 이름하여 어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들어가서 글을 우리가 아는 의미, 어간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글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없이 나오는데, 저거에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죠?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게 설명해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대만 분한테 이걸 쉽게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 이 지자가 여기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앞을 의미하다가 어떨 때는 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뜻 자체가 바뀌기도 하지만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 안 되는 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너무 신기한데 왜 이렇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대만의 국어학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학자죠. 중국어 학자죠. 이분이, 그러니까 저분한테 제가 글도 배우고 그 사주에 관해서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했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글자에는 뭐 한글도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 얘들은 별 강조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중국어는 노래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높여서 말을 못한대요. 이게 원래 사성조가 있잖아요, 중국어. 이런 게 있는데, 저 사성조가 있어서 계속 말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성조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이런 애가 계속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 계속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려가는 애 이런 어조사 애들이 있으면 걔들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올렸다 한번 내려왔다 올려가면은 말하기가 편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중국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중국 그 영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중국 드라마 같은 거 가끔씩 틀다 보면 차이나 채널 같은 거 하잖아요. 보면은 실제로 말을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이거랍니다. 이유가 이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잘 없는데 아 그런 거구나. 아니면 자기들이 대만에서 꽤 유명한 그 대만 국립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야 이거 왜 분명히 앞문장에서는 앞을 했는데 갑자기 뒤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앞문장에서는 중간에 끝에 있었는데 갑자기 글자 사이에 들어가 있고 왜 이러냐. 그냥 숨이 막혀서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이렇다면 숨이 차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고 앞으로 해석해서 보면 실제로 문장 자체에 그러니까 문장에 저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트레스 저 끼워 맞추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이 숨 차서 글자 순서를 바꾸는 걸 제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그게 더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하기가 되게 첫 번째 문장이 꽤 기네요. 유붕, 자원방내, 불력락호. 이것도 되게 유명한 글이에요. 해석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붕이 친구니까 그죠? 법붕이죠. 친구가 있어. 여기서 자는 스스로 자나 여기서는 어디로 붙은데 어디로 붙다? 원이 멀리에요. 멀리에서부터 오면 그죠? 이게 방은 방향이라서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오면 불력락호.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락이란 글자를 썼어요. 얘는 또한이고 아니한가?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친구가 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도 해석을 지금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멀리서 친구가 오면 그게 그러니까 행복한 건가? 근데 이 친구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의 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역학적인 부분을 집어넣으면 저의 해석은 이래요. 같은 공부를 하는 벗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벗이라는 게 같은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같은 공부하는 사람,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 이 시대는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 그죠? 춘추 시대잖아요, 사실은. 춘추 시대, 이제 전국 시대. 이 다음에 뭐 이제 제자백가 나오고 수많은 사상들이 난무할 때예요. 수많은 사상들이 난무할 때 공자님과 같은 공부, 유학을 공부하는 인에 대해서 이제 인도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온다는 게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게 멀리서 같은 공부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학적인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는 게 뭐가 기뻐? 그죠?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는 게 뭐가 기뻐?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쁜 이유가 숨어 있어요. 기쁜 이유가 어디 숨어 있다? 락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역학적인 개념 이거예요. 이게 희노애락이라는 게 처음에 뭡니까? 기쁘다, 노여워하다가, 슬프다가, 즐겁다. 이게 보면 전부 다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희노애락이 되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대부분 즐겁잖아요. 막 기쁘다가 좀 있으면 뭐 한다? 이제 부딪힘을 발견하면 어떻다? 싸우죠? 그죠? 싸우고 나면 어떻다? 슬프죠? 슬프고 나면 락은 원래는 이게 즐거울 락이고 뭐 풍류락이고 음악락이고 하죠. 원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감정에 대한 달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경험으로 누적됨으로 점차 완성형이 된다. 그죠? 이제 기뻐도 해봤고, 노여도 해봤고, 슬퍼도 해봤고 하니까 락인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완성은 뭐다?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락은 이렇기 때문에 락은 뭐까지 가지냐면 재와 관까지 가집니다. 재관. 이 재관은 사주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재관인비죠. 그죠? 인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씁시다. 비, 식, 재, 관, 인, 이렇죠. 비가 나고, 그죠? 얘가 나기 때문에 관제는 뭐다? 남의 건데 시간으로 경험이 누적돼서 희노애를 다 경험하고 나면 락이 되는데 뭐까지 오더라? 재관이 같이 오더라 이런 거예요. 남의 게 나한테 오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더해서 명성이라는 이득과, 사람은 관의 동물이라고 했죠. 명성이라는 이득과 그 다음에 재라는 실질적인 돈, 먹거리,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락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완성의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완성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같은 공부하는 벗이 있어, 또는 이 공부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멀리서라면 다른 곳에서 이런 의미도 되고, 실제로 멀리서도 되겠죠. 아주 멀리에까지 이 학문이 퍼졌다면, 멀리서 어떤 소식을 전해오면, 같은 공부를 한다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소식이 전해오면, 일단 이 소식을 전해온다는 자체로 락에서 가져야 될 뭐는 생긴다? 관의 의미는 생기죠. 관은 득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생기는 거고, 소식을 전해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재가 빠졌죠. 그죠? 제가 분명히 락의 의미에는 재관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졌죠. 그런데 이 레자의 뜻을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나락.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보리 이런 뜻이에요. 보리, 나락, 알, 딸알, 추수.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레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다? 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오는데 뭘 전해온다? 먹거리를, 옛날에는 먹거리겠죠. 먹을 거. 그러니까 내 공부에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고, 네? 쌀 한 가마 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말이다? 공자님이 말한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 유학을 공부하면 멀리서 네가 유학을 가르친 사람이나 가르침을 편 사람이나 너의 도움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존경도 표해올 거고 먹을 것도 갖다 줄 거다. 그래서 이 학문을 하는 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논어는 뭐다?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 쓴 건 아니죠. 제자들이 쓴 글이죠.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쓴 글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 유학의 사세를 확장하려면, 야, 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학을 왜 공부해야 돼? 야, 너희가 유학자가 되면은 너의 도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학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뭐다? 유붕, 자원방래, 불력, 락호라는 말이죠.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아주 많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거는 명리학적인 해석입니다. 명리학적인 해석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글을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인불지 이불론, 이게 딱딱 끊어서 읽어줘요. 인불지 이불론, 불력 군자호. 예, 뭐 모르는 한자는 없는데 이 온자만 보면은 온자는 성낼온이에요. 성낼온. 그 다음에 불력 군자호. 말 그대로 군자는 군자입니다. 불력 군자호. 역시 군자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역시 군자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뭘 알아주지 않아도 학이겠죠. 그죠? 유학이겠죠. 유학. 내가 공부하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그죠?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 그죠? 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 실제로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유학의 세력이 크지 않았죠, 사실은. 그죠? 공자의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가 필요했다고요. 격려가 필요했는데, 실제로 이 격려가 필요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해석을 해요. 요까지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학문이 좋은 이유가 뭐다? 유학이라는 학문이 좋은 이유가, 이 학문을 익히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관과 재가 온다 해서, 여기 뭘 줬다? 당근. 그죠? 기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기대를 하나 주고, 하지만 안 알아주면 또 어떠냐? 유학을 공부하는 자체로 뭐다? 우리는 뭐다? 군자다. 돈 못 벌어도 군자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해석해 드리는 논어, 강의해 드리는 논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논어를 이해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해석하신 분도 아주 많으시고 책도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간과한 부분,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과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게 명리라는 거죠. 명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명료해짐을 느끼실 수 있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어는 공자님이 쓰신 게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이 쓴 학문인데, 그 제자들이 공자의 유학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글이 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어에 들어가면서 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기편 1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제 요 내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해설들이 나올 거고 나오니까 그것도 찾아보시고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또 고전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해석과 저의 이해 방식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논어라는 그 정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블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블을 하나 익히시게 되는 거죠. 논어에는 공부하는 방법, 정치하는 방법,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 사람을 보는 방법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간과 경험을 집어넣는 명리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저의 강의의 방향은 그쪽이 될 겁니다. 예, 이것으로서 하기편 1장 마치겠습니다.